자, 새롭게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졸업 예정자의 학습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의 전공은 어떤 과였습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는 이제 인문 문과 계열로 나왔고 대학교는 이제 이과 계열의 이제 원예 쪽으로 공부해서 전혀 이제 전기랑 관련 없는 전공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럼 자격증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일단 전기를 배우고자 마음 먹고 학교 오기 전에 이제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조금 보고 선행 학습 좀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님 강의 듣고 이렇게 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1월달, 2월달 두 달밖에 안 되고 중간에 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학습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았겠네. 예, 한 달 남짓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도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질 정도, 예,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이 단계는 아니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4일 날 2회 필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왜냐면 우리 입학한 지. 예. 그때 필기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회차 이제 필기를 그때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날짜를 최대한 이제 일정에 늦게 접수해라 가지고 저는 4월 30일 날 이제 필기를 접수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총점이 55점으로 5문제를 덜 맞춰서 좀 합격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웠네요, 되게. 그때 네. 마음은. 그때 마음은 조금만 하면 더 될 것 같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확실히 전기는 어렵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7월 1일에 있었죠? 예. 네, 한 두 달 가량 이렇게 됐었는데 그 사이에 두 달 정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셨나요? 2회차 그때 필기를 이제 합격이 안 되고 난 뒤에도 그때도 교수님이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한 게 이제 있으니까 필기는 이번에는 필기 시험을 일정을 제일 앞으로 해서 시험 보는 걸 저는 추천했는데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한 7월 18일인가 최대한 늦춰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때는 70점으로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정도 여유가 있게 하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회 실기가 10월 중순경에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유가 좀 있네요. 8월, 9월, 10월이니까 한 예. 두 달 반 정도. 이때 실기 점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실기 점수는 총점 75점으로 이때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이 20몇 프로 그냥 평상시 우리 전기 합격률 그죠? 예. 보통 전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격률이 20%대밖에 안 나와요. 좀 잘 나오면 한 30%대. 예. 또 기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60%대가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 20%대 정도 보는데 그래서 점수가 75점이면은 좀 고득점이죠.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신감 이게 2회, 3회 실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신감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릴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필기를 준비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듣는 이야기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많은데 뭐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학과 수업 따라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 노력해서 공부해서 시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필기도 그렇게 공부하니까 되고 실기도 뭐 나름만큼 열심히 해서 되니까 또 다른 자격증도 이제 취득할 자신감이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기 공부할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건데 이거 간추려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교수님은 이제 필기 공부할 때 최소 7년치 간연도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년치 목표를 잡고 한 3번 해독을 했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부족하다 싶어서 5년 더 추가해서 그래서 한 15년치 3번 해독하였으며
처음에 이해 시험 칠 때는 이걸 다 못 받겠네요. 이해치 시험 칠 때도 한 10년치 받습니까? 이해치 이해 시험 칠 때. 이해 필기 준비할 때는 시간이 또 짧았고 해가지고 그래서 5년치밖에 못 받습니다. 5년치밖에. 예. 그래도 55점 받았네요. 예. 그러고 나서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5년치는 해야겠다. 예,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55점 맞을 때는 5년치를 4년 정도 예. 그래도 간 결과였네요. 그다음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5년치를 3회 다독해서 결국은 70점이라는 점수로 네. 필기하겠네요. 다음 또 설명. 그리고 이제 전기가 총 5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4과목은 교수님 이론을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수업할 때 잘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또 동영상 유튜브에 영상 많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연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5번째 과목이 전기 설비 기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전에 간연도 위주로 그냥 문답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그냥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급 문제 이게 사실 2회 때 1회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2회 3회 넘어가면 할수록 앞에 보급 문제가 중복돼서 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급 문제를 보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이제 답이 이제 보기랑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도 그 이제 15년치 정도 공부하다 보면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뭐 이건 보급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5년 정도 보고 나면은 사실 보급 문제 큰 의미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실기 공부는 또 필기하고 틀리게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예. 또 자신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건데, 네. 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실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겹치는 이제 학과 수업 중에 겹치는 과목이 이제 시퀀스 회로, PLC 회로, 수배전 수업이 있는데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는데 그 다른 자격증을 이제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과에 왔으면 이제 전기 자격증 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기 실기 공부 한 과목만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랑 이제 단답형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단답형은 외우면 외울수록 이제 시간 지나면 까먹고 해가지고 그 계산 문제가 배점이 제일 높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위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리 예습으로 이제 이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강이랑 실강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방학 때 실기 특강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실기 특강 해주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는 저는 다산에듀에 있는 강의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기 합격을 하면은 실기 특강을 학교에서 한 번만 해주시고 그죠? 예. 한 번 해주는데 그게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특강한 날짜까지 한 2-3주 정도 있다가 실기 특강을 해주시고 그죠? 학교에서.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인강을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네. 전체로 듣고 그 다음 학교에서 특강을 들면은 훨씬 받아들이는 게 빠르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은 다산 에듀나 다른 영상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문제지에 답 없는 문제지에 답을 적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을 하시고 한번 하고 특강 들으시고 그다음 동영상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으셔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답지 없는 그런 문제지에다가 답을 적어가는 이러한 학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뭐다 15년치는 다 외운다는 마음으로 이게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를 여기서 우리 뭐다 문제지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 그래야만 아 내가 외웠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만의 또 그런 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개 추가도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15년치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15년치 문제 중에 한 회차가 보통 15개에서 한 19문제 나오는데 그 공부하실 때 이제 1회독 할 때는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문제풀이 보고 이렇게 2회차를 한번 풀이를 했고 그리고 3회차부터는 이제 동영상 문제를 안 보고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 해독할 때는 그 이제 또 그냥 이제 제가 몰랐던 거 체크했던 거 그 위주로 보시면서 또 안 외워진다 그럼 또 체크하시고 또 이제 또 몰랐던 거 체크했던 거 중에 또 이제 자기가 풀 줄 알면 또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체크했던 거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것만 보시고 그 공부를 하시면 이제 자기가 몰랐던 것만 이제 체크했던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15년치 이렇게 보는 거는 금방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번 보는데 예. 굳이 이걸 여러 번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보고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만 체크하고 그 부분만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번 또 시험을 치고 또 몰랐던 부분은 체크하고 그 부분을 또 영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한 두 번 보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이제 학습 그냥 예. 문제 이게 풀이가 이리 잘못됐구나 학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15년치를 사실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이 문제 체크한 거는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는 문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15년치 중에서 체크한 문제가 나중에 3회독 정도 할 때면은 몇 문제 안 돼요, 실제. 네. 그러다 보면 하루에 이제 시험 임박했을 때는 하루에 15년치를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업이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도 이 친구처럼 75점 정도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시험 치고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